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21일)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경찰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부산 동구를 방문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퍼진 가짜뉴스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최근에 부산 동구를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부산 동구 보건소도 비상에 걸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가짜뉴스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지난 19일 이후 모바일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연산동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주택이 무너져 5명이 매몰됐고 그중 인부 2명은 숨지고 3명은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인부들이 2층 주택 기둥의 하중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이 무너지며 건물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 해당 건물은 1974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으로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 브리핑에 따르면 1번 환자는 합천에 사는 96년생 남성으로 2번 환자는 합천에 사는 48년생 여성, 3번과 4번 환자는 진주에 거주하는 2001년생과 2006년 형제라고 밝혔습니다. 1, 2번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기관인 경상대 병원 음압병동에, 3번과 4번 환자는 지역 거점 입원치료병상기관인 도림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31번 확진 환자가 다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오늘도 마음이 무겁게 방송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글쎄요 10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지금 현재 국내 확진자 204명으로 100명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본에 좀 충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여러분들 의료기관 찾지 마시고요. 1339번으로 일단 전화하셔가지고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금요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도 되는 주말로 가는 시간인데 오늘도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7시까지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매일 추가되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또 이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이 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서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도록 잡아두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음압병상, 2번 응급실, 3번 방사선 치료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의료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매일 추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이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서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음압병상, 2번 응급실, 3번 방사선 치료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정답 번호만 남기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19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들, 이런 것들도 함께 보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는 트랙스타에서 함께합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트랙스타 창립 32주년 아웃도어 사계절 대전을 펼칩니다. 의류, 신발,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거가대교 앞 녹산산업단지 10번 신호등 트랙스타 본사 물류동에서 펼쳐집니다. 문의 93-309-3636.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은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역시 금요일 정체가 심한가요? 오늘은 정말 마음도 무겁지만 네. 도로도 무겁습니다. 네. 금요일답게 밀려도 너무 많이 밀리는데요. 특히 관문대로 이용해서 단감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삼락 이전부터 밀려서 백양터널 벗어날 때까지는 정체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낙동남로 역시 명지 나들목에서 하구원 지나는 데는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지금 낙동북로도 강서구청에서 구포대교 사거리 지나는 데는 지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서로 도심 방향 감전 이전부터 밀려서 황령 나들목 내려설 때까지 지체 정체 반복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향도 진양에서 옛 계금 요금소 쪽으로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네. 또 황령대로도 범내골에서 대남 쪽으로 차 간격 바짝 좁혀져 있고요. 현재 광안대교 남천 방향도 현수교 지나는 데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밖에 수영로도 대원에서 용서 3거리 오가는 양방향 모두 지체가 되고 있고요. 번영로 외곽 방향도 문현에서 광안터널 지나는 데는 소요 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낙동대교 이전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남해 본선 부산 방향도 대저에서 덕천 쪽으로는 정체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정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마음의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민정이와 고수한 충청도 아줌마 백주부의 시사 하이소. 자, 다음 백찬희님 들어오세요. 백찬희님 맞으신가요? 아우, 예. 네, 오늘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유, 지가요, 선생님. 네네. 며칠 전부터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네. 또 머리에 열도 좀 있고요. 아, 네네. 이렇게 막 걷다 보면 이렇게 호흡이 막 가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아우,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생약 좀 주셔요. 이게 낫지를 않네. 혹시 최근에 중국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태어나서 중국 땅 밟지도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네. 아유, 얼른 처방 좀 해줘요. 근데 이 증상이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이러신 거예요? 며칠 됐어요. 그리고 열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어지러워 죽겠어요. 이게 막 걷다 보면 아우, 진짜 막 어지럽고 생활이 안 돼. 이거 약 좀 빨리 줘줘요. 백찬희님 일단 혹시 지금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혹시 사람 많은데 다녀오진 않으셨나요? 아이 지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배 좀 갔다 왔지. 우리 교회가 엄청 커요. 내가 그냥 대구까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의 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를 좀 잠시만요. 환자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증상 들어보셨죠? 코로나19라고 이 증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를 일단 한번 받아보시죠. 사람 기분 나쁘게 아유 무슨 코로나 이거 그런 말을 아유 안 받아요. 일단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의심이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검사 아유 한번 뭐래는겨. 받아보시죠. 나는 중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요. 중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니까요. 저기
확진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랑 같은 동네 내가 살지도 않아요. 아, 근데 일단 지가 무슨- 왜 그런 검사를 무슨 받아요? 말씀이신지는 에? 알겠는데 아이고, 그래도 기분 혹시 나쁘게 이러지 모르니까 말아요. 만에 알겠어요. 하나 일단 아이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어떨 약쪽이 싫으면 말아요. 다른 병원 아니요, 가면 아니요. 되니까. 제가 약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검사를 아유, 한번 됐다니까요. 받아보시고. 아유, 싫어요. 네, 시사이소 백찬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찬입니다. 네. 아, 이 꽁트 들으시면서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게 저희가 꾸며보긴 했습니다. 네,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네. 그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의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2번이나 거절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응, 초기 대응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그럼요. 칭찬들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정부가 대처를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손 잘 씻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의심되면 자가 격리하시면서 검사 받아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31번 확진자의 경우는 물론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여행을 다녀온 이력도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군가 접촉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어서 거절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일파만파 네 크게 퍼지고 확산이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 오늘도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이가 이 뭐 졸업을 앞두고 있어도 네. 졸업식에도 갈 수도 없고요. 저는 오늘 그 졸업식이었는데 네. 네, 밖에서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입학식을 네.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분위기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확진자는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실제로 이 31번 확진자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이분에 대해서 분노감을 표현을 하고 엄청 큰 건 계시거든요.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과연 이 처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진경배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19 걱정 많으시죠? 네, 네. 저희도 어린 애가 있어서 걱정이 네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은 또 그 불특정 다수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거부를 했던 31번 확진자에 대한 분노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염병 검사를 일단 권유를 2번이나 받았는데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지역사회에 이게 감염 위험을 확산시켰다는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런 비판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네. 일단 현행법으로 31번 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 환자의 네.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관련 법령, 그러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감염이 확인된 환자,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는 입원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놨지만, 네. 이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이 법률적 용어로는 이 법상 용어로는 감염병 의사 환자에 네네. 대해서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정은 없습니다. 네. 또 하나 관련 조항이라고 하면 이 똑같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의 35조 2항에는 이게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해서 의료인에게 이제 의료기관에 갔거나 어떤 이제 진료를 받은 내역이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 사실을 은폐하거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지만 네. 이 31번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 자체를 거부한 사안이라서 네. 해당 규정도 적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이게 법이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지금 잘 피해 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5조 2항 네.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에 갔다는 내역이라든지 네. 그런 진료 사실을 은폐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1천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밖에 없어서 네. 네. 사실상 실효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의료진들은 강제 권한이 없는데 보건당국이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좀 공권력을 발휘해서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 정부나 지자체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감염병 예방법 42조를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들은 이 공무원을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네.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서 치료하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 체계상 여기가 이제 좀 법 체계상 감염병 환자 등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감염병의 의심 환자도 포함된다. 네. 결국에는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네. 의심상 환자도 포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의심 환자가 이러한 강제 처분에 따른 조사나 진찰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이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이 강제로 조사 진찰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택이나 감염병 관리 시설에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요. 31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병원에서 이걸 좀 얼른 지자체나 보건당국에 좀 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되죠. 네. 병원에서 어떤 뭐 진단을 거부했다든지 뭐 이렇게 빨리 환자를 신고했다면 이런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감염병 예방법 11조를 보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병원은 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의 경우에 이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안 하면 이제 병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1호 환자가 이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던 그랬었죠. 병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교통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열이나 이 코로나19 같은 증상 때문에 입원한 병원이 아니라 네.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 대해까지 이런 감염병 신고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이건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처분밖에 없으니까 네. 이 강제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일단 김광희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부본부장이 현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동행해서 강제 처분을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진단 검사를 거부할 때는 이 현행법상 벌금 외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감염병 의심 증상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 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31번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는 의심 환자가 이게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네. 또 예를 들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초적인 역학조사 그리고 이런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국회가 한동안 굉장히 뭐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맞습니다. 때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 3법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걸 보면서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더 큰 피해 없이 좀 잘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경배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네.
아, 진짜 걱정이네요. 너무 걱정이 많고요. 아이를 네. 키우고 또 이제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러 나갈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 네.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되도록이면 외출 자제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7784번님 요즘 불경기인데 더 어려워지는 생활 너무 맞습니다. 힘드네요.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지금 법 개정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네. 네,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혹시라도 지금도 이제 암암리에 계속해서 확산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 주말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미리 꼭 여러분들 잠시라도 자가격리하시고 네, 그리고 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잘 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이소 오늘 백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얘기할 게 정말 없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이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또 하나의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음압병상, 2번 응급실, 3번 방사선 치료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문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0533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서 스스로가 의심 증상 있을 시에는 1339로 전화해서 안내받으시고 노력합시다. 더 이상의 확산 방지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아봅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사 퀴즈 문제였잖아요. 1339번.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 하시면 응급기관 찾기보다는 1339로 네, 질본 콜센터로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안내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8966번님 우리 국민들은 잘 이겨낼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이겨요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봐야죠. 분명히 지나가겠죠. 네, 좀 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지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말고 좀 잘 버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799번님 매일 마스크 쓰고 출퇴근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꼭 써야 되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사실 지금 보니까 경남까지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2부에서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대구에서 대거 발생을 하면서 대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구 상황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이 병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욱더 걱정인데요. 이 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1번 음압병상, 2번 응급실, 3번 방사선 치료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809번님 정답 주시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해야죠 하셨는데 그럼요.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야겠죠. 8534번님 저녁 준비 중입니다. 가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네요 하셨는데 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8870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2546번님 우리 모두 조심하고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4701번님은 제발 확산되지 않기를 하고 간절히 바라셨고요. 3204번님 코로나 너무 무서워요 하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공포감을 안겨줄 줄 정말 몰랐네요. 생긴 모양은 왕관처럼 생겨서 참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6002번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경제도 안 좋고 식구들 걱정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빨리 날이라도 풀려서 코로나가 저 멀리 사라졌으면 하네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942번님 지난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처음 알게 된 이 시설이 설마 다시 쓸까 해서 관심밖에 뒀는데 세상에 불과 5년도 안 돼서 다시 이름을 듣게 되네요 하셨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9422번님이 내일 창원 형님댁에서 가족들 모임 갖기로 했는데 대구 사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연기하셨다고요. 형제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드네요 하셨는데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급적이면 특히 주말에 이동을 좀 줄이시고 가급적이면 집에 좀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781번님도 정답 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부족해서 부산대학병원으로 몇 사람 이송한다고 하던데 걱정이에요. 이번 주로 코로나도 양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 3일 사이에 100명 넘게 확진자 전국적으로 양상되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정말 집, 회사만 이동하고 있어요. 국민 각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네 너무 오래 가지 않고 잘 수습이 될 거라고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 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이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대거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 바로 신천지 대구교회인데요. 때문에 지금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좀 자세히 들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미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안녕하세요라고 여쭤봐도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대구 분위기를 접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사실 갑자기 대구 경북 지역에 심하게 확산이 되면서 네네.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자꾸 심해지는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제보다 오늘 도로에는 뭐 차들이 현저히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을까봐 안 갔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집에 계속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중형 마트를 갔더니 네.
거기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네. 뭐 인스턴트 이런 매대 이런데 제품들이 많이 또 없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집에 많이 거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계산하는데도 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외출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주말이고 네. 해서 많은 네, 분들이 네.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권미 씨는 아무래도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글쎄 활동에도 뭐 여러 가지 좀 타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좀 즐거운 문화예술인 쪽이니까 네네. 뭔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까지는 거의 있던 행사들이 다 취소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제 방송국 출입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네.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타 지역 방송국 출입을 제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또 네.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좀 이해는 가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네, 이게 또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충격이었죠. 네. 이 상황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타 지역보다 대구 경북은 사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온 상태라서 네. 사실 동선이라든지 뭐 역학조사 뭐 이런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 강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제 생각은 그냥 뭐 위생에 더욱 철저히 하고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좀 이런 공포심과 불안감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권미 씨는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네. 저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네. 모두가 좀 힘을 모아서 빨리 이 사태가 잘 수습이 돼서 우리 가수 권미 씨가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또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건강 잘 감사합니다.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미 씨 전화 연결해서 대구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다양한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있죠. 이번 한 주 또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정세영 아나운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라 네. 타인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방송이 코로나 특집 방송처럼 되고 그러게 있잖아요.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이렇게 걸려본 적은 없는데 네. 제가 2년 전에 A형 독감으로 음압 병상실에서 격리 조치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네. 네. 자, 그래서 네. 그 뭐 직접적인 어떤 뭐 그런 경험은 아니겠지만 이게 좀 둘러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독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그게 정도로 문제죠. 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정세영 아나운서가 방금 시사 퀴즈 정답을 그래요? 알려주셨어요. 전 몰랐었는데.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첫 소식도 글쎄요. 첫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손흥민 선수 부상 맞습니다. 오른팔이 골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7일이었죠.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른팔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후에 손흥민 선수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네. 서울의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예정대로라면 아마 수술을 오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빠진 토트넘, 뭐 케인 선수도 빠졌기 때문에 네. 공격력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었고 결국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라이프치히와의 이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벌써부터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오늘 스포츠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 시기를 좀 예측을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요. 축구 선수들에게는 좀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볼을 다투다가 넘어지면서 땅을 짚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주로 생기는 이제 부상인데 뼈 조각이 붓기까지 한 6주에서 8주가 걸리고요. 네. 선수가 이제 경기에 돌아오려면 1, 2주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적게는 7주에서 최대 10주까지가 결장이 예상되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면 시즌 중에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자칫 회복이 더딘다면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할 때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했는데 네. 그 상태로 경기를 다 그러니까요. 소화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토트넘이 시즌 최종전이 5월에 있는데 뭐 많은 팬들이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겠지만 저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는 만큼 제대로 몸조리 잘 해가지고 완전히 괜찮아졌을 때 다시 네. 경기장에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 결국 스페인 리그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K리그 복귀가 무산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스페인 리그 진출 소식이 좀 이렇게 언론상에서 나왔었어요. 오늘 오전 결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당초 국내에서 알려진 그 팀은 레알 베티스였거든요. 네. 하지만 최측근에 따르면 레알 베티스가 아니라 마요르카라는 팀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약 과정도 밝혔는데요. 스페인 리그 진출을 결정한 뒤에 이제 당초 2부 리그 SD 우에스카와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성용 선수가 우에스카행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스페인 1부 리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이 왔다고 해요. 네. 뭐 그만큼 또 강한 또 계약 조건도 냈었고요.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가 마요르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네. 계약 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현재 도착해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마요르카가 인근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휴양지로 많이 가는 곳이래요. 네. 그래서 기후도 상당히 좋고 축구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네. 마요르카 팀은 지금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의 총 20개 팀이 있거든요. 네. 현재 좀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8위에 있는 팀이에요. 네. 뭐 기성용 선수가 가서 팀 순위 좀 끌어올리면 되죠. 그렇죠. 네. 일단 기성용 선수가 국내 복귀 무산으로 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쨌든 스페인 리그에서 새 팀을 찾았으니까 그곳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프로야구 소식인데 이것도 또 코로나19와 연관이 되네요. 오늘이에요.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다중이 모이는 종교활동 자제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의 경우도 각 협회에 연기를 요청했고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KBO 측은 지금 상황에서 뭐 개막 연기나 시범 경기 취소 같은 언급을 할 시기는 아니다. 좀 네. 이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개막이 3월 28일. 그리고 시범 경기가 3월 14일이거든요. 시범 경기까지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처럼 이런 확산 속도라면 글쎄요. 시범 경기도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치르더라도 무관중으로 치르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서 시범 경기가 6경기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그 전까지 상황이 나아져야 시범 경기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 코로나19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를 아무도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입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미국 메이저리그는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던데
일단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 등판 일정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3시 5분이에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매치와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 등판을 합니다. 네. MLB.com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김광현 선수를 비롯해서 잭 플레어티, 다코타 허저슨, 브렛 세실 등이 이날 경기에 이제 등판할 예정인데 선발은 플레어티가 나오고요. 김광현 선수는 한 1이닝 정도 그렇게 되면 25개 정도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 김광현 선수는 불펜 피칭을 3번 했고요. 라이브 피칭을 1번 하면서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가 등판 일정을 일찌감치 통보를 하면서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인데 김광현 선수가 현재까지는 불펜 자원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선발 욕심은 계속해서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경쟁자는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하다가 선발로 이제 전원한 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선수거든요. 네. 좀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뭐 희망을 좀 봐야 되겠죠. 마일스 마이컬러스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5선발 자원인데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김광현 선수에게는 선발 기회가 좀 더 열린 셈이 된 거예요. 네. 스프링 캠프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다면 충분히 5선발 경쟁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미국 공인구 적응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들렸었는데 빨리 좀 적응을 해서 이왕이면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 보고 싶은 건 뭐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팬들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부분이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컬링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 춘천시청 여자 컬링 그 팀 민지라고 있어요. 네. 2020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를 제압하고 예선 라운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김민지 스킵이 이끄는 춘천시청 현지 시각으로 어제였죠. 러시아 크라스노 야르스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라운드 로빈 9차전에서 캐나다를 7대1로 완파를 했습니다. 앞서 일본을 제압하고 8연승을 질주를 했는데 7승 1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캐나다에 압승을 거두면서 대회 우승에 대한 희망을 부풀렸습니다. 네. 예선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춘천시청은 준결승에서 예선 4위 일본과 결승 진출권을 두고 맞붙는데요. 8차전에서 일본과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좀 쉽게 이기진 않았었고요.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을 제압한다면 예선 2위 캐나다와 3위 러시아와의 승자에서 이제 결승에서 격돌을 합니다. 네. 한편 춘천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주니어 여자 컬링 첫 세계 선수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선에서 지금 8전 전승을 기록했다는 다 쓸었어요. 얘기인 거죠. 네. 적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또 변수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결승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농구 국가대표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피바 아시아컵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109대 76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대표팀 선수들은 전원 10분 이상씩 출전하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김낙현 선수, 송교창, 전성현 선수 같은 처음으로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네. 이번 농구 국가대표팀은 12명 전원이 KBL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요. 평균 나이도 만 26세입니다. 현재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팀이 내일 입국하거든요. 오는 일요일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태국과 두 번째 예선전 경기를 치르는데 역시 이 경기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대표팀 주장인 김종규 선수가 뭐 팬들이 없는 가운데 경기를 하게 된 점은 조금 선수로서 아쉽지만 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선수들 입장에선 사실 팬들의 그 응원만큼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데 네. 좀 안타깝긴 하고요. 어쨌든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달려있는 만큼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농구 국가대표팀은 이렇게 무관중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 핸드볼은 아예 시즌을 접는다고요? 오늘 결정 났어요. 네. 지금 2019-2020 세계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당초 시즌 종료일이 4월 12일이었는데 3월 1일에 시즌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 여파에 서둘러 시즌을 이제
마치면서 플레이오프도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네. 대한핸드볼협회가 오늘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각 구단 감독 회의도 통과가 되면서 결국 좀 종료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인데요. 핸드볼 리그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삼척체육관에서 10경기를 치르고요. 28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서울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네. 3월 1일까지 합산된 성적으로 남녀 핸드볼 우승팀과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글쎄요. 근데 문제는 대한핸드볼협회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아마추어 대회나 리그 같은 경우에 개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뭐 프로농구, 프로배구, 좀 개막을 앞둔 K리그까지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여러 가지로 민폐네요. 네. 자,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짧게 좀 알아볼게요. 네. 박인비 선수가 지난 16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끝난 LPGA 투어 호주 여자 오픈을 제패하면서 2년여 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네. 한국 선수로는 25승의 박세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을 달성했는데 여자 골프 세계 랭킹도 낮췄어요. 당초 17위였는데 6계단이 오른 11위가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6월까지 세계 랭킹 15위 이내에 들어야 되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4위 안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현재 세계 랭킹에서는 조건을 만족했어요. 하지만 한국 선수 중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제쳐야 2년 연속 금메달을 좀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된 게 리우 올림픽인데 네. 그때 첫 금메달 땄던 게 바로 박인비 선수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2연패 한번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정승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음압병상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7202번님 정답은 1번 음압병상이고요. 주말에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길 하셨는데 진짜 예비 부부들 지금 결혼식 잡아두신 분들 너무 걱정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하객들을 초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객 수는 훨씬 줄어들 것 같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예약 상황들이 취소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시라고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마음만 보내시라고 해야 될지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7188번님도 다들 조심하세요라고 하셨고요. 2887번님 대구에 출장 가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되돌아오라고 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하셨는데 네. 대구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지만 대구 지금 거리도 굉장히 한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9658번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8966번님 이겨냅시다 코로나19라고 하셨습니다. 9799번님 오늘도 불금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말은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말고요.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822번님도 정답 주셨는데 그러면서 손녀가 낯을 가리다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하고 안아주네요. 할머니는 자주 보니까 엄청 반가워하는데 저는 몇 달에 한 번 볼까 하거든요. 되게 섭섭한데 오늘은 반갑게 아이가 안아주네요. 아우 찡해서 장난감 사라고 돈 줬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자주 보는 것만큼 그렇게 정을 표현하는 게 없더라고요. 좀 더 자주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8870 그리고 4701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손도 자주 씻으시고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도 6시 5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